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여러분 39페이지부터의 내용은 뭔가요?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형자산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을 때 무형자산으로 인식된다는 거. 이거 FAT 1급 교재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부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개발비가 있을 수가 있죠. 내부 창출한 무형자산에 뭐 개발비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내부 창출 무형자산 하면 이제 개발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계속해서 개발비에 대한 설명이 한 페이지 전체 설명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개발을 딱 시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전에 연구 단계라고 하는 개발 단계 이전에 어떤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발 이전에 사용한 연구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 개발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다 마치고 프로젝트를 정해서 실제로 신제품 아니면 신기술 이것을 개발에 착수했을 때, 그때부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개발 단계 지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와 연구 단계로 잘 구분해야 돼요. 구분이 애매하다 그러면 연구 단계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도 역시 유형자산의 인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이 개발비의 인식 조건, 이걸 여기 두 개의 표로 넣어놓은 것인데,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 우리가 암기해야 되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정도의 개념이 정리가 돼 있으면 판단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의 종류가 쭉 나오죠. 우리 FAT 1급에 있는 개정 과목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아까 내부 창출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 창출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이 딱 하나 있죠. 그게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뭐 산업재산권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광업권. 광업권은 이건 뭐 계약에 의해서 법률적인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죠. 개발비, 이건 내부 창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이것도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영업권은 내부 창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 개정 과목이죠. 그래서 영업권 잘 기억하세요. 내부 창출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개정 과목이 딱 하나 있어요.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이라는 게 뭐냐면 무형적인 가치예요. 그 기업에. 자, 기업의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유리한 위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리 기업이 유리하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좋고 경영진이 실력이 좋고 또 영업망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우리 회사 위치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산으로서 표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경우에 이것을 영업권이라고 표시하냐면요. 사업을 결합할 때, 그 인수당하는 회사 있잖아요. 사업을 결합한다는 것은 A 회사가 B 회사를 사게 되면은, 흡수하게 되면은 B 회사가 A 회사에게 팔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A 회사가 B 회사를 매입할 때, 살 때, 합병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B 회사에 무엇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까요? B 회사의 부채도 우리가 안고 순자본, 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업에서 그 회사의 순자산이 10억이기 때문에 10억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10억을 주고 인수하려고 하니까 B라는 회사에서 10억에는 못 팝니다. 지금 자산의 가치가 10억인데 순자산 가치가 근데 못 판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지금 금액으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 등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해서 2억 원 더 쳐달라 해서 12억 원에 인수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은 우리는 협상을 안 하겠다. 그럼 2억 원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를 이 2억 원에 대해서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서 자산 잡으면 되는 거예요. 순자산보다 더 지불하는 거. 그게 영업권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은 내부 창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결합 시에만 여기 보십시오. 자본. 여기서 자산은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초과하는 금액. 이것을 영업권이라고 한다. 회계 적을 때는 따로 영업권 이런 거는 넣을 필요는 없겠네요. 순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아까처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 자산 평가를 해보니까 건물이 5억 토지가 6억 이렇게 평가되고 내부의 다른 자산은 거의 가치가 없어서 거의 폐기 수준이어서 나머지의 뭐 비품이나 이런 것 등은 가치를 오히려 다 처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토지하고 건물만 만약에 가치가 있어서 지불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토지하고 건물 합치니까 10억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2억을 더 달라고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차변에 그러면 12억을 줘야 되니까 현금으로 인수했다면 대변에 현금은 12억이죠. 그러면 차변에 영업권이 2억, 건물이 4억, 토지가 6억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러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얘기는 우리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의 특이한 점만 챙겨보고 가면은 무형자산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법령에서 정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데 관계 법령이 없는 거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없는 것으로 본다. 잔존가치도 여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의 원칙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직접 상각이라는 것이죠.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 상각인데요. 다음 그 분계를 보시면 아시죠? 우리가 아까 정부보조금의 회계 처리할 때 감가상각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 대변에 오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감가상각을 하죠. 유형자산은. 그런데 무형자산의 상각은 이렇게 대변에 가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고요.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감가상각 누계 없다. 이거. 무형자산은. 그래서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간접 상각을 하는데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한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무형자산의 1번에 입력하는 취득 원가, 기초과액은 전기말 장부금액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최초에 취득한 거 거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나중에 무형자산, 고정자산 등록할 때 여러분 요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한다. 차감 계정이 없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이제 부채로 넘어가면 유동부채는 뭐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유동부채 그냥 FAT 1급에서 다룬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에서도 사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비유동부채에서 사채는 FAT 1급 교재에서 어디까지 설명이 나오냐면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44페이지까지는 FAT 1급 교재에 있는 겁니다. 44페이지까지는. 네. 자, 그래서 한번 그 뒤에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채라는 것은 법인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식 발행은 이제 그 사채 발행에 비해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쉬운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자, 주식을 발행한다, 즉 증자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은행을 통해서 차입금을 쓰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 주식 발행이라든가 또는 차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간에 돈 빌려주는 거, 이걸 거기서 말하는 그 사채하고 우리 회계에서 배우는 사채하고는 다르죠. 회계에서 배우는 사채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래서 우리가 채권에는 말이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공채,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 빌릴 때 나는 사채를 빌려서, 그 개념의 사채가 아니죠. 여기서 사채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채권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하고,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하면 액면 발행,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할증 발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발행 유형이 있었죠. 그러면 사채 발행할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액면 발행하는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로서 계정과목 차대변이 한 개씩으로 딱 끝납니다. 액면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채는 항상 액면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한번 예를 들면 여기다 10,000원을 넣어보면요, 현금 10,000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액면 발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할인 발행의 경우를 보면요, 사채는 항상 액면가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의 사채 10,000원이에요. 이거 비유동 부채 중에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사채권자에게 10,000원짜리, 액면에 표시된 10,000원짜리 사채를 발행해 주고 돈은 9,000원 받았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9,000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이자가 지금 발행하는 시점에 은행의 이자보다 낮을 때는 매년 지급해야 될 이자가 지금 약속하는데 현재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채권 시장, 우리 자금 시장의 이자율이 우리가 주겠다고 한 이자율보다 높아요. 그러면 우리 채권을 안 사겠죠. 안 사니까 원금에서 할인해 주는 거예요. 원금에서. 그래서 1,000원을 할인해 주는데 얼마를 할인해야 지금 현재 이자율에 맞는 채권 발행이 되느냐 하는 그 할인 금액의 계산은요.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계산하는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00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사채의 차감 계정,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항상 반대쪽. 자산의 차감 계정은 대변에 가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거, 대손 충당금 이런 거 대변에 가죠. 근데 사채는 부채죠. 부채의 차감 계정은 차변에 오겠죠. 네, 부채의 잔액이 대변이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 계정은 차변에 존재하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1,000원. 자, 할증 발행의 예를 들면요. 사채의 액면가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12,000원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시장의 이자율보다 우리가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액면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더 높으면 우리 회사는 차라리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지 왜 사채를 발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발행하는 시점의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서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액면가는 10,000원이에요. 액면가 10,000원이라는 것은 그 사채 만기 때 10,000원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사채권자에게 돌려주는데 지금은 12,000원에 12,000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할증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을 더 받았으므로 이거는 사채의 가산 계정.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입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입자가 하는 요 회계 처리는요. 우리는 사채는 부채인 발행자 입장에서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요 사채 매입자는 이걸 자산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건 자산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도 있네요. 사채니까. 그 자산에 대한 건 상대방 회사 측의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이 2단계에서 옆에 있는 분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채를 매입하는 회사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다면 그 옆에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 사채 부분에서는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우리가 액면 발행을 했다면은 사채 그냥 한 줄로만 사채가 표시가 되겠습니다만은 할인 발행을 했다면 사채 아래에 차감 계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 있을 것이고 할증 발행을 한 경우라면 사채 밑에 가산 계정으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괄호 속에 넣어두는 거는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숫자에 괄호를 쳐놨잖아요. 숫자에 괄호를 쳐놓은 것은요. 음수예요. 음수. 음수. 여러분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괄호를 넣어놨잖아요. 빼준다. 음수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FAT 1급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뭐냐면은, 자, 사채를 만약에, 사채라는 것은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건데, 사채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 만약에 만기가 3년이라고 한다면은 이 3년에 걸쳐서 요 부분이 있죠.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3년 동안 상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요 앞에서 우리가 유형자산 공부할 때 TAT 2급에 포함되는 그 정부 보조금이라는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을 내용 연수 기간에 걸쳐서 상각을 하는 그 분계를 결산 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채의 차감 계정이나 가산 계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도 3년 후에 만기가 되는 날 이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만 남아 있어야 돼요. 즉 액면금액, 원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액면금액. 액면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만기 때는 액면금액만 장부 금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을 최초에 발행했던 금액 그대로 놔두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 때마다 만약에 사채의 상환 기간이 3년이면 3년에 걸쳐서, 5년이면 5년에 걸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상각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이나 차금에 대해서 상각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쭉 설명을 해놨는데 조금 쉬었다가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에 대한 설명이 길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에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함으로써 만기 이래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이 영원이 되어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결국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상환 기일까지는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결산 때 한 번씩 하면 된다 하는. 자,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을 한다는 거. 예, 유효이자율법을 한번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론에서 사채 할인 할증 발행의 차금 상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유효이자율법이 답이 됩니다. 자, 유효이자율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효이자율이라는 게 사채의 액면금액에 표시된 가치와 미래에 지급해야 될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요 이자율이 뭐냐 하면은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에요. 발행 시 시장 이자율로 우리가 그걸 계산하거든요. 적용하거든요.
시장 이자율. 자, 우리 이자율이라는 것은 수시로 이렇게 변합니다. 점점 내려가기도 하고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발행하는 시점에서 사채 할인을 얼마 할 것이냐 또는 사채 할증을 얼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발행하는 시점에 그때 그 결정 기준이 뭐냐면 바로 발행할 때의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미래 지급해야 될 이자와 액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액면 금액은 10,000원인데 현재 가치로 환산했더니 9,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0원 할인해서 발행을 해야 되고요. 이자율이 높으면 미래 지급액이 현재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했을 때 높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미래 지급액이 많으면 액면 금액보다 많으니까 할증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과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과의 차액을 상각시키는 방법으로 상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계산하죠. 자, 여기 이제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상각을 하냐면 사채의 장부 금액에다가 발행할 때 이자율, 그걸 유효이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발행할 때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하면은 나오는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그 이자 비용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법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예요. 요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걸로 설명할까요? 예, 현금 이자 비용, 예, 지급하는 거예요. 현금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사채권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주는 이자를 말하는데,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그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로 곱해서 매년 지급합니다. 요 이자 비용을 만약에 여기서 3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까 위에서 계산한 사채의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이 여기 2번에 있는 이자 비용이라고 보세요. 자,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이것이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입니다. 회사는 회계상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2번으로 인식을 해요. 여기 있는 2번으로. 이 2번에 있는 이자 비용이 회사가 인식하는 비용입니다.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 아, 위에 있는 거 요거. 예, 요 이자 비용이 여기까지 설명한 이자 비용이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요 이자 비용이. 그리고 그 밑에 설명한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 곱하는 요 이자 비용, 요거는
실제로 대변의 현금, 예,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에요. 요게 실제 지급. 자, 그러니까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하고 실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 달라요. 그러면 그 차액이 있겠죠. 예,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차액을 삼각하는 것이다. 2번과 3번의 차액을 삼각하면은 나중에 만기 때 제로로 삼각이 딱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합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쭉 설명한 거예요. 유효이자율법에 대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삼각 방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표도 그걸 위에서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한 건데요. 예. 이건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이 표는 위에 설명을 다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례. 자, 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이고요. 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한공이라는 회사인데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사채를 발행했어요. 아래의 조건으로. 자, 어떻게 발행했느냐? 22년 1월 1일 날 발행했답니다. 액면 금액은 사채 하나당 한 매당 10만 원으로 10만 원권으로 발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만기는 24년 12월 31일로 만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22, 23, 24 딱 3년이죠. 그리고 표시 이자율은 연 10%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채를 매입한 회사는 10만원에 10%, 1년에 만원씩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원짜리 사채 10장을 사면 100만원어치니까 100만원어치 사면은 1년에 이자 10만원 준다는 얘기고 1000만원어치 사면은요 1년에 이자 100만원 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 이자율이 12%인데 액면에는 10%라고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채를 10만 원에 사야 될 이유가 없죠. 현재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면 이 현재 입장이라는 걸 왜 따지냐면은 이 이자율이라는 게 발행할 때의 이자율이잖아요. 이 이자율이. 근데 이 은행 이자율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2, 3개월 간격으로 뭐 미국의 어느 기관,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에서 표준 이자율을 발표를 하죠. 예. 앞으로 언젠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자율이 떨어질 거다. 어느 시점에 떨어지느냐. 예. 한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좀 잡히고 경기가 어떻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질 거다. 미국의 금리를 떨어뜨리면 한국도 떨어질 거다.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사채는요 10%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자가 떨어져도 3년간은 10% 이자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사채 투자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채 투자라는 게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사채에다가 투자를 해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3, 4년 안에 올 거라고 만약에 예측을 하는 사람은 지금 시점에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사채에다 적당히 투자를 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예금금리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금에 넣는 것보다는 사채에다가 한 3년짜리 이렇게 넣어놓으면
지금 현재 금리가 사채 금리가 만약에 3%로 발행이 되고 있더라도 3%를 3년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은행 금리는 1%로도 3년 안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채에 매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이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이 조건일 때 회사는 어떻게 발행하는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매년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말일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이 2% 높을 때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발행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산출을 하는 거예요. 원금 1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요. 무슨 이자율을 적용했는가를 보면은 10만 원 곱하기 0.7118이라는 개수를 산출하는데, 요 개수의 산출 근거가 요 12%라는 현재 발행시 시장 금리를 가지고 원금 현가 개수를 구합니다. 지금 발행시 시장 금리가 12%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금리, 발행하는 시점의 시장 금리를 감안해 가지고 원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 개수를 원금 현가 개수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TAT 1급 시험을 만약에 본다면요, 이러한 그 원금 현가 개수 또는 연금 현가 개수를 구하는 방법도 교재에 나와 있는 수험서가 있습니다. TAT 1급에서는. 근데 TAT 2급은 이런 것을 구하라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는가, 요것만 그냥 알면 돼요. 자, 원금 현가 개수 이용하고, 이자는 우리가 연금 개념이죠.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금 현가 개수라는 그 개수를 구하는데, 이것도 이자율이 필요해요. 12% 이자율로 우리가 만기 3년이니까 3년으로 계산하면 2.4018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10만 원에 대해서 10%인 만 원씩 지급하니까 매년 지급하는 만 원을 3번 지급할 텐데, 만 원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3만 원이 아니라 24,018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 3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와 원금 1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에 적용된 요 12%라고 하는 요 이자율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유효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효 이자율. 그래서 여기 보면 유효 이자 12%라고 표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은 이 두 개를 더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71,180원에다 24,118원을 더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10만원짜리를 95,198원에 발행을 하면, 발행하는 회사나 그 채권을 투자하는 회사나 현재 금리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고, 현재 금리에 의해서 발행하는 회사는 돈을 차입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서로 투자자나 채권자나 채무자 간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현재 12%가 3년간 그대로 간다면 회사 입장이나 발행한 회사 입장이나 투자한 회사는 그냥 12%의 이자, 회사는 12% 이자로 돈을 빌린 셈이 되고, 투자자는 12%의 투자 이익이 보장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운명에 맡겨야죠. 투자자가 이익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채무자가 이익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는데 유효이자하고 현장 실제 지급하는 액면 이자하고 그 차액을 상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까 그렇게 했죠? 그럼 그 차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예요. 자, 22년 결산할 때는 기초 장부 금액이 사채의 발행 금액이 기초 장부 금액이 되니까 95,198원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채의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 마이너스 할인 발행했으면 할인 발행 차금을 빼는 거죠. 할인 발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95,198원과 10만 원가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먼저 볼까요? 여기 이제 발행 시 분계를 한번 보면은 1월 1일 날 발행할 때 대변의 사채는 10만 원 액면가로 인식했지 않습니까? 근데 차변의 현금은 95,198원으로 할인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4,802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예, 차감 계정으로 존재합니다. 요 4,802원을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3번, 1번, 2번, 3번 나누어서 상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각한 금액이 여기 분계를 보시면 자, 요 1,424원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차적으로 한번 상각했고요. 22년 12월 31일 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요 금액 1,595원만큼 상각했고요. 또 24년 12월 31일 날 1,784원 이만큼 상각했죠. 네, 여기 이 금액을 이렇게 매년 결산 때 반영을 했는데 이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유효이자로 계산한 요 이자 비용에서 매년 각각의 이자 비용에서 액면 이자 10,000원은 매년 똑같으니까 그걸 빼는 거죠. 그 차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액면 금액은 매년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는데 유효이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유효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은 똑같은데. 이자율은 똑같은데 이자가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느냐를 볼까요? 자, 기초 장부 금액이 이만큼인데 12% 곱해서 회사는 11,424원을 이자 비용으로 비용 발생시킵니다. 네,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현금은 10,000원 지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변의 현금 10,000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결산 때. 그러면 그 차액이 이거예요. 1,424원. 그것을 상각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상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424원만큼 감소하잖아요. 차감 계정이 감소하면은 장부 금액은 증가하죠. 이게 증가했어요. 얼마만큼? 요 금액만큼. 상각한 것만큼 장부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기말 장부 금액이 다음 연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12%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 금액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지난해에는 424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95원으로 증가했잖아요. 장부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3년 차에 걸쳐서 다 상각을 하면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중에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가 되므로 이제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 사철 이거 더하면 9, 10 여기 3으로 끝나네요. 이론이 차이가 나네요. 원래는 빵원인 거예요. 예, 서로 일치해야 되죠. 예.
이거 뭐 버림을 하든지 아니면 올리든지 해서 끝자리를 나중에는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는 2로 맞춰야 되니까 1784가 아니라 83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83원. 한번 다 더해보면 3 하나 올라가고 12 0 근데 그럼 현금도 차반되면 맞으면 08 4 4803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끝에가 마지막 날은 2론을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1783원. 네, 요건 이제 요 합산 이 합계야 이거는 같아야 돼요. 네, 이 표가 좀 이론 차이가 발생했네요. 자, 그래서 이 금액만큼 이 합계 금액이 1년차, 2년차, 3년차에 나눠서 이렇게 삼각을 하게 되면은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제로가 나오고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일치하게 되므로 마지막에 요거는 상환시 분계가 되겠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분계. 원금 상환.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할인 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장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구나. 그러나 액면 이자는 항상 일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런 것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장부 금액, 이 기초 장부 금액 가면서 해가 기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이자 비용도 계속 증가합니다. 장부 금액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도 증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액면 이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매년 일정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론 시험에서 보기에 그런 것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요. 그 다음 사례는 할증 발행을 했을 때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보면은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우리는 10%라고 표시해서 사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보다 더 많이 원금을 받아야 나중에 이자 우리가 더 지불한 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인 8%를 적용해 가지고 원금 현가 계수와 연금 현가 계수를 계산해서 10만 원 곱하기 0.7938 또 3만 원 곱하기 그렇죠. 만 원 곱하기 2.5771이라는 연금 현가 계수를 각각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치면 발행 금액이 나오는데 발행 금액이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10만 5,151원으로 발행하면 발행하는 회사나 매입하는 회사가 동일한 입장에서 채권 채무자 시장 이자율 8% 적용한 투자와 그 다음에 차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또 만들어 보면은요. 자, 유효 이자율은 이때는 이제 8% 시장 이자율, 발행 시 시장 이자율 8%가 됩니다. 자,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기초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5,151원 많습니다. 자, 사채 할증 발행 자금 5,151원, 사채의 가산 계정이죠. 자, 사채의 가산 계정을 점차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액면 금액에다가 가산 계정을 더한 것인데 줄여주면은 장부 금액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하고 반대로 감소합니다. 장부 금액이 감소하면은 여기 회사의 이자 비용도 매년 감소합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할인 발행은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했었는데 할증 발행을 한 경우에 상각을 할 때는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하더라. 예. 유효이자는요, 예, 이자도 감소하더라. 장부 금액이 감소하면 이자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액면 이자는 어떻습니까? 일정합니다. 이거는 언제나 일정. 예. 감소 일정하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세 번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액만큼씩을 상각을 하는 건데 이거 생각한 거 세 개를 모두 더하면 요 금액이 나와야 돼요. 5,151원이. 그래서 세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상각을 하면은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 상환하는 분계는 이걸로써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에서는요, 발행할 때 회계 처리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였다면 TAT 2급은 상각하는 거에다가 원금을 상환하는 단계까지 출제 범위에 들어있는데 실무 수행으로 문제를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이론에서 이거를 다룬다. 이론 시험에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정리해 놓은 제가 증가 뭐 감소 이걸 기억하라는 게 바로 이 표를 이 얘기한 거예요. 자, 매기 상각하는 금액은요, 할인했을 때는 매기 어떻게 했냐면은 사채 할인했을 때 매기 상가액이 증가했습니다. 할인했을 때 장부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자, 매기 상가액이 줄여나가니까 감소. 유효이자가 이거 감소인데. 매기 상각액이라는 건 이거죠, 이거. 예, 매기 상각액. 차이가 자꾸 벌어지니까 증가합니다. 예, 매기 상각액은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를, 아까, 예.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이 매기 상각액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다 증가합니다. 다 증가합니다. 그런데 장부 금액을 보면요.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 시에는 증가합니다만은 할증 발행할 때는 감소합니다. 이자 비용도 아까 보셨죠. 할인 발행할 때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할증 발행했을 때는 감소했었죠. 매기 지급하는 이자는 항상 두 가지 다 일정했습니다. 할인 발행할 때도 매년 이자는 10,000원. 할인 발행했을 때나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 지급하는 것은 일정했었어요. 요 대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여기 이 부분이 좀 복잡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뭐 설명, 뭐 이거 시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추가된 내용이라서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48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